있잖아, 너 카페 갈 때 자리 고르는데 얼마나 걸려? 혹시 이런 경험 있어? 딱 들어갔는데 자리가 여러 개 비어 있는데도 왠지 발걸음이 특정 자리 쪽으로 자꾸 가는 거. 창가 자리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구석진 자리에 앉으면 왠지 더 편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자리는 왠지 불편해서 피하게 되는 거. 근데 생각해봐. 그 선택 매번 비슷하지 않아? 오늘도 어제도 항상 비슷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 사실 우리는 카페에서 자리를 고를 때 그냥 편한 데 앉지 뭐 하고 생각하지만 환경심리학자들은 다르게 봐. 그 5초짜리 선택 안에 지금 네 감정 상태, 성격 유형, 심지어 인간관계 패턴까지 전부 담겨 있다고 해. 오늘 그 비밀을 완전히 파헤쳐 줄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고 나서 다음에 카페 가면 주변 사람들 자리 한번 봐봐. 진짜 소름 돋을걸? 안녕, 난 제이야. 난 사람 심리에 관심이 많고 심리 분석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 만약 너가 사람 심리에 관심 있고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줘.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흔한 오해 하나 먼저 깨부수고 가자. 많은 사람들이 카페 자리 선택은 그냥 취향 아니야? 라고 생각해. 맞아, 취향도 있어. 근데 그 취향이 어디서 왔는지가 문제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환경선호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심리 상태에 맞는 공간을 선택하도록 진화했어. 그냥 편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원하는 안전 수준에 맞는 자리를 고른다는 거야. 사실 말이야, 이건 카페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야. 회의실에서 어디 앉나, 식당에서 어디 앉나, 심지어 지하철에서 어디 앉나도 전부 같은 원리가 작동해. 오늘은 카페를 예시로 쓰지만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일상 곳곳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읽을 수 있게 될 거야. 먼저 가장 인기 있는 자리, 창가 자리부터 시작해보자. 창가 자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 이 사람들은 대체로 외향적 내향인이야. 무슨 말이냐면 사람 구경하는 건 좋은데 직접 그 안에 뛰어들기는 부담스럽다는 거지. 창밖을 보면서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은 받고 싶지만 동시에 유리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심리야. 자극은 원하지만 그 자극에 직접 노출되기는 싫은 거야. 창가 자리에 자주 앉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 이들은 현실 도피적 상상을 즐기는 경향이 있어. 창밖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어디 가는 걸까? 저 커플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면서 혼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타입. 심리학자들은 이걸 공상적 몽상 성향이라고 부르는데 창의력이 높은 사람들한테 특히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야. 이번엔 구석자리. 카페에서 제일 구석진 자리 가능하면 벽을 등지고 앉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 뭔가 숨기는 게 있냐고? 아니야. 이건 인류 진화의 흔적이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배후 방어 본능이라고 해. 우리 조상들은 등 뒤를 벽이나 동굴로 막아야 안전했어. 그 본능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야. 구석에 앉을 때 긴장이 풀리는 느낌? 그건 뇌가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기 때문이야. 근데 구석 자리를 유독 고집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패턴이 있어. 이들은 대체로 사회적 에너지 소모에 민감해. 카페 안에서 눈이 마주치는 게 싫고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시선이 가는 게 신경 쓰여. 그래서 최대한 시야에서 벗어난 자리를 선택하는 거야. 내향성이 강하거나 오늘 유독 피곤하거나 지금 하는 일에 집중이 필요한 상태일 때 구석 자리를 선택하는 빈도가 높아져. 자, 이제 가운데 자리. 카페 정가운데에 앉는 사람들 어때? 사람들이 사방에서 지나다니는데도 거기 앉는 거잖아. 이 사람들의 특징은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는 거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껴. 혼자 있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걸 좋아하고 관계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싶은 성향이 있어.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가운데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 하나는 진짜 외향적인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타입. 또 하나는 표면적으로는 사교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려는 불안 회피형. 이 두 타입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심리적 동기가 완전히 달라. 이번엔 카운터 앞이나 바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들. 바리스타 바로 앞에 앉는 거 있잖아. 이 사람들의 심리가 흥미로워. 이들은 연결의 안전지대를 선호하는 타입이야. 완전히 혼자 있기는 외롭고 그렇다고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도 부담스럽고 바리스타나 직원과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받고 싶어. 주목받고 싶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무 부담 없이 자리를 뜰 수 있는 상황을 선호하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자리 선택이 그날 하루 기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거야. 미국 러커스 대학교 연구팀이 카페 이용자들을 관찰한 결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날에는 벽 쪽 또는 구석 자리 선택 비율이 평소 대비 약 40% 증가했고, 기분이 좋고 사교적인 날에는 개방형 자리 선택 비율이 높아졌어. 즉, 자리 선택은 지금 내 심리 상태의 실시간 반영이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럼 내가 항상 구석에 앉는 건 내가 내향적이거나 불안한 거야? 꼭 그런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선택의 유연성이야. 상황에 따라 자리 선택이 달라지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거야. 근데 항상 특정 자리만 고집하고 그 자리를 못 앉으면 불안해지거나 짜증이 난다면? 그건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자, 이번엔 입구 근처 자리. 카페 문 바로 옆에 앉는 사람들이 있어. 이 자리는 시끄럽고 바람도 많이 들어와서 불편한 편인데도 여기 앉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는 탈출구 확보 욕구야. 언제든지 빠르게 나갈 수 있다는 느낌이 필요한 거야. 심리학에서는 이걸 회피 준비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사회적 불안이 있거나 약속이나 상황에 갇히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나타나. 데이트나 소개팅 자리에서도 이게 나타나. 상대방이 출구 쪽 자리를 선택했다면 심리적으로 이 만남에 완전히 몸을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 물론 단순히 바람이 좋아서일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해. 이제 높은 자리 대 낮은 자리 얘기해보자. 카페에 바 의자처럼 높은 자리랑 소파처럼 낮은 자리가 있을 때 어디를 선택해? 높은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통제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 높은 위치에서 공간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느낌, 그게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높여주거든. 연구에 따르면 높은 위치에 앉으면 자신감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고 더 적극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는 결과가 있어. 반대로 낮고 편안한 소파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지금 쉬고 싶다는 신호를 몸이 보내는 거야. 소파는 심리적으로 집, 안락함, 경계 해제와 연결되어 있어. 긴장을 풀고 싶거나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소파 자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져.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자리라면 소파를 제한하는 게 심리적 친밀감을 높이는 데 유리해.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또 있어. 바로 밝은 자리 대 어두운 자리 선택의 심리야. 조명이 환한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보통 나를 보여주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 업무적인 만남이거나 자신감이 높은 상태거나 평가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야. 반면 조명이 어둑한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숨고 싶다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야. 프라이버시 욕구가 강하거나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자, 이제 혼자 카페에 갈 때와 여럿이 갈 때 자리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봐봐. 혼자 갈 때는 본능에 충실한 자리를 선택해. 내가 심리적으로 편한 자리. 근데 여럿이 갈 때는 대화에 최적화된 자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함께 간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친한 친구와는 서로 비스듬히 앉을 수 있는 L자형 배치를 선호하고, 공식적인 만남에서는 정면으로 마주보는 자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소개팅에서 자리 선택은 특히 중요해. 연구에 따르면 소개팅 자리에서 나란히 앉는 것보다 마주보고 앉는 게 초반 호감 형성에는 유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란히 앉은 경우가 친밀감 발전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어. 마주보면 표정을 관찰하기 쉬워서 초반 인상 파악은 빠르지만, 나란히 앉으면 심리적 경계가 낮아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공감대가 생기거든.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것 하나 더 알려줄게. 자리를 선점하는 방식도 심리를 드러내. 카페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도 다른 사람 근처에 굳이 앉으려는 사람이 있어. 이건 근접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야. 사람 냄새가 필요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안정되는 타입. 반대로 텅 빈 공간에서도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앉으려는 사람들은 개인 영역 욕구가 강한 거야. 영역 심리학 얘기 좀 더 해볼게. 인간에게는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개인 공간 개념이 있어. 내 주변 약 45cm에서 120cm 범위야. 카페에서 빈자리가 많은데도 누군가 내 옆에 앉으면 불편한 느낌? 바로 이 퍼스널 스페이스가 침범당한 거야. 흥미로운 건 이 거리 감각이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거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권은 개인 공간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야. 좋아, 이제 자기 점검 시간이야. 내가 평소에 카페에서 주로 어디 앉는지 한번 떠올려봐. 창가? 구석? 가운데? 입구 근처? 이제 그 자리를 선택하는 이유를 생각해봐. 단순히 편해서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 뒤에 지금 어떤 심리 상태가 있는지, 어떤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오늘부터 카페 갈 때 주변 사람들 자리도 한번 유심히 봐봐. 혼자 노트북 펴고 구석에 앉은 사람, 창가에서 멍하니 바깥을 보는 사람,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전화 통화하는 사람. 각자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심리적 환경을 선택한 거야. 이런 자리 선택의 심리를 활용하면 일상에서 유리한 점이 생겨. 오늘 중요한 업무나 공부를 해야 한다면 구석이나 벽 쪽 자리를 선택해봐. 뇌가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아서 집중력이 올라가거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창가 자리가 도움이 돼. 처음 만나는 사람과 편안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면 정면으로 마주보는 자리보다는 살짝 비스듬하거나 나란히 볼 수 있는 자리가 심리적 긴장을 낮춰줘. 마지막으로 정리해줄게. 창가는 연결과 상상, 구석은 안정과 집중, 가운데는 존재감과 관계 욕구, 입구는 자유와 탈출 욕구, 높은 자리는 통제감, 낮은 자리는 편안함과 친밀감. 이 각각의 선택 뒤에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불안해하는지가 담겨 있어.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 심리의 반영이야. 카페 자리 선택처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도 예외가 아니야. 지금 이 순간부터 카페에 가면 그냥 앉지 말고 잠깐 멈춰봐. 내가 왜 이 자리에 끌리는지. 그 짧은 질문 하나가 너 자신을 이해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큰 힌트가 될 거야.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줘. 앞으로도 이런 심리 이야기 계속 들고 올게.